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제넥신 주주님들 이 제넥신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좋은 이슈들이 좀 나와줬죠. 0891 공동계약 체결에 대한 이 소식이 좀 더 부각이 되면서 추후 이 라이선스 아웃 기대감이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이 0891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 무엇보다 현재 갖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에서 적응증을 확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이 상승에 대한 이 부분이 나올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지만 이 제넥신 같은 경우 이런 좋은 소식이 있어도 현재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바닥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. 그 이유는 이제 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해석해 보면서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 끝까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도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? 이 보시는 것처럼 이 신라젠이 큐리에이터와 항암제 공동 연구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이슈가 나왔었는데요. 이게 12일 날 나왔었거든요. 또 무엇보다 이 바이오 같은 경우 이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여기서 이 0851 같은 경우 이 기존의 단일 표적 치료제보다 전임상 우수한 천임상 효과를 보여줬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이 다양한 부분에서 현재 모델을 통해 이 임상 데이터에 있어서 평가하려고 목적 중에 있고 또 이 신라젠이 스위스 바실라부터 이 도입한 이 항암신약 후보 물질인데 현재 임상 1상을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. 그만큼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좋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고 좀 약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라젠 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. 또 이제 오늘 나온 소식, 이제 어제 나온 소식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또 신라젠이 미국 머크와 이 0891 대일에 0891에 대해서 이 키투르다 병용 임상 계획 체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 공동 임상이 추진이 되면 0891의 이 상용화 속도는 물론 임상 비용 절감이라는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. 무엇보다 이 키투르다를 무상으로 지원받는 계약을 앞두고 있다라는 건데, 그럼 우리가 크게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여기서 나올 이 계약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라는 것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난주에 이 페마캄 바이오 USA에서도 원칙적으로 공동 개발에 합의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, 머크와 병용 임상이 긍정적인 결과로 도출될 경우 이 라이선스 아웃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추가로 기대해 볼 것은 이 계약 소식이 나오는지 이 여부와 그리고 이 무상으로 이어져서 추후 기술 이전에 대한 이 라이선스 아웃 추가로 이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지 그런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좀 같이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제넥신이 현재 이 0891에 대한 이 파이플 관련으로 이 고형암과 혈액암에 대해서 이 강범위하게 쓰이는 이 로슈의 아바스틴과 같은 이 강범위한 치료제 전략이 글로벌 제약사에게 어필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현재 혈액암 신약에 대해서 도전을 좀 하고 있고 또 여기서 추가로 적응증을 높여서 이 파이프라인 자체를 다각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좋은 움직임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죠. 그래서 여기서 한마디로 정리를 다시 한번 더 간략하게 해보자면 이 큐리에이터와 공동 계약을 한 만큼 추가적으로 임상 1상을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과연 어떤 소식이 들려올지 우리가 크게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키투르다 무상 지원 계약과 그리고 대규모 라이선스 아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무엇보다 이 제넥신 같은 경우 현재 이 재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.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매출액도 떨어지고 적자 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. 그래서 최근에 이 유상증자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는데 이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한번 더 풀어드리고 현재 이 재무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
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봐야 될 건 유상증자 이후의 흐름과 그리고 이 재무 자체를 개선시켜줄 현금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석해 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흐름을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가 좀 끊임없이 추적을 해보면서 이 앞으로의 전망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. 그럼 우리가 이 차트를 같이 보신다면 현재 제넥신 같은 경우 최근에 계약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움직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죠. 하지만 아직 그만큼 주가에 큰 영향을 줄 만한 거래량이 터져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제넥신 같은 경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 이유가 상당 부분에 좀 매물이 많이 쌓여 있고 또 이 제넥신 자체가 이제 투자자들의 이런 심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종목이다라는 부분이 좀 많이 부각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현재 상당 부분의 매물대가 너무 두텁게 쌓여 있어가지고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간다 하면은 지속적으로 이 하향 추세에 맞춰 이 손절 물량, 이 매도 물량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. 현재 구간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때가 딱 최저 라인을 찍은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 최저치를 다시 한번 더 크게 이탈이 나오게 될 시 이 하방 압력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느껴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는 좀 이슈가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정말 이 계약 소식이 나올 수 있을지 우리가 그 여부를 좀 판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.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제 주봉인데 지속적으로 아직 하향 추세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상승 추세로 전환할 만한 그런 움직임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이 평선들 밑에서 지속적으로 깔려 있는데 현재 이 손익비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. 다만 아쉬운 게 거래량이 터져주지 않고 투자자들의 심리가 많이 꺾였다라는 게 굉장히 좀 속상하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어. 여기서 21선 돌파하는 그림이 좀 나와주면서 추가적으로 이 121선까지 좀 도전해보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와줘야 좀 우리가 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싶은데 현재 구름대 부분이 상당히 두텁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까지 좀 지속적으로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느껴보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제넥신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 이 다음 시간에 이 유상증자 관련해서 이슈를 한번 달아보면서 이 제넥신 끝까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